챗GPT는 AI 챗봇의 일종이고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좀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사실 도구니까 저희가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 잘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 내부적인 원리나 기술적인 부분 사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인 원리를 좀 알면 오해도 좀 없앨 수 있고, 그리고 사용할 때 조금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팁이 생기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같이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언어 모델이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드릴 건데, 이 설명드린 이유는 챗GPT가 언어 모델의 일종이기 때문이에요. 언어 모델이죠, 챗GPT는. 근데 언어 모델이 뭐냐면 문장이나 단어의 등장 확률을 예측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n그램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n-1개 단어를 주고 n번째 올 단어의 확률을 예측하는 모델이에요. 예를 들면 앞에 새해 복 많이라는 세 개의 단어가 왔을 때 그 다음에 올 단어가 뭐 받으세요일지 받아요일지 뭐 고양이 자동차일지 이렇게 가능한 단어들의 확률 분포를 이제 주게 되고요. 받으세요라는 단어가 이제 올 확률이 높다면은 이 단어의 확률이 다른 터무니없는 단어들보다는 이제 높은 확률이 되겠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다음에 올 단어에 대해서 이제 확률의 정확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게 만듦으로써 이제 글쓰기를 시키거나 또는 대화 가능한 챗봇을 만들 수 있는데요. 옆에 오른쪽에 예를 보시면은 내가 시를 지어달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에 이 물음표 다음에 올 자연스러울 단어를 예측을 하는 거죠. 챗GPT 모델이. 근데 이제 기르리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제 원래는 확률 분포를 예측을 하는데 그 확률 분포를 가지고 이제 단어 하나를 샘플링을 합니다. 추출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르리라는 단어가 뽑혔다고 했을 때 또 다음에 그다음 올 자연스러울 단어를 또 예측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걷다라는 단어가 또 뽑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뽑는 식으로 텍스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N그램 모델 내지는 언어 모델이라는 것은 뭐 2000년 이전에도 당연히 있었고 전통적인 모델들이 있었는데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 언어 모델은 이제 2000년에 등장을 하고요. 근데 이런 그 N번째 단어를 맞춘다는 원리나 구조는 변한 게 없는데 그런데 이 모델을 구성하는 일종의 빌딩 블록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건축도 뭐 석재나 목재 같은 재료를 사용하다가 철근 콘크리트가 나오면서 막 20층 아파트, 25층 아파트를 올릴 수 있게 된 것처럼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빌딩 블록이 나오게 되는데 2017년에 그러면서 모델이 더 깊어지고 긴 문장을 다룰 수 있게 돼요. 2000년에 나온 언어 모델은 집으로 따지자면 1층짜리 집이었는데 그리고 다룰 수 있는 그 문장의 길이가 시퀀스가 n이 3에서 5였어요. n이 3이란 얘기는 뭐냐면 단어를 두 개 주고 그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뭐 그런 모델이라는 뜻이죠. n이 오면은 앞에 단어 4개를 주고 그 다음에 올 단어를 이제 예측하는 언어 모델이 되는 거고 근데 GPT-3 같은 경우에는 이제 96개의 트랜스포머 층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다룰 수 있는 시퀀스의 길이 뭐 대충 단어라고 한다면 문장의 단어의 수도 4096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에 트랜스포머라는 빌딩 블록이 나오고 나서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는 뭐 GPT, GPT-2, GPT-3, 챗GPT까지 계보가 이어져 오게 되고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BERT, T5, 팜과 같은 이제 그런 모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서로 이제 뭐 두 개의 계보가 이어져 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오늘 GPT 계열을 주로 한번 오픈 AI라는 이제 데서 나온 GPT 계열의 모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GPT는 트랜스포머를 12개를 쌓아서 12개의 층을 쌓아서 올린 모델이고요. 근데 모델을 이제 두 단계로 생성을 합니다. 프리트레이닝 단계가 있고 파인 튜닝 단계가 있는데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일반적인 지식을 습득을 했다가 대학교 때 세부 전공을 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델도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는 텍스트 데이터를 계속해서 n-개 단어를 주고 n번째 단어를 맞추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랭귀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떤 이해를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구체적으로 모델을 만들고 싶은 세부 분야, 파인 튜닝 단계에서 그런 세부 분야에 맞게 파인 튜닝을 하게 되는데, 미세 조정을 하게 되는데, 내가 만일에 풀고 싶은 문제의 세부 분야가 어떤 감정 분석이다. 영화의 리뷰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별하는 것이다. 또는 퀘스천에 대해서 앤서를 이제 답을 내는 것이다. 또는 문장 안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부 분야에 맞게 해당 분야의 데이터를 주고 이제 트레이닝을 별도로도 시키게 되는 식으로 이렇게 두 개의 페이즈로 모델을 생성한 것이 GPT라는 모델이고요.
그 GPT 모델은 아까 12개의 트랜스포머 층을 쌓아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왼쪽에 그림 보시면은 12 곱하기라고 이제 12층을 쌓아 올려서 만든 모델이다. N그램 모델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 오른쪽에 세부 분야에 따라서 이제 이 일반적으로 훈련된 모델을 좀 아키텍처를 달리 해가지고 그 세부 분야의 문제를 풀 수 있게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야에서 기존에 제일 성능이 좋았던 이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모델, 소타 모델보다 성능이 더 좋더라. 기존 모델들을 능가하더라. 이렇게 두 단계로 모델을 만들었더니 그러니까 기존에는 내가 풀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처음부터 그 해당 세부 분야의 데이터를 줘가지고 학습을 시킨 거라면 이거는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언어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해를 모델이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부 분야 데이터를 주고 훈련을 시켰더니 두 단계로 훈련을 시켰더니 그냥 한 번에 훈련을 시키는 경우보다 기존 최고로 좋았던 모델들 성능을 다 능가하더라. 라는 결과가 이제 나왔다는 거고요. 뭐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 때도 마찬가지로 제일 이제 트랜스포머 랭귀지 모델이 이제 GPT인 거죠. 이게 뭐 제일 굵은 글씨로 표시된 제일 좋은 성능을 기록했다라는 것이고 이제 GPT-2가 2019년에 나오게 되는데요. GPT-2에서 논문의 저자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이거 별도로 파인 튜닝하기 귀찮은데,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 한 다음에 세부 분야에 맞게 세부 분야가 4개라면 파인 튜닝을 4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부 분야 10개라면 10개의 모델을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혹시 이렇게 하지 않고 랭귀지 모델, 그냥 N그램 모델 하나로 여러 가지 태스크를 다 시킬 수는 없을까? 만일에 여기서 지금 아래 지금 example 같이 프랑스어 문장이 있고 프랑스어 문장 다음에 translate to English 콜론과 같은 그런 이제 문구가 왔을 때 앞에 프랑스어 문장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어떤 단어들이 어 자연스러운 단어들의 등장이라면 내가 이런 텍스트를 많이 주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냥 어떤 프랑스어 문장을 주고 translate to English 콜론과 같은 걸 붙여서 다음 단어와 문장들을 예측하게 모델한테 시키면 번역도 할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에 이제 위키피디아를 보시면은 본문 아티클이 있고 위쪽에 서머리가 있는데 내가 이걸 데이터셋 만들 때 아티클을 주고 서머라이즈 콜론 그 다음에 뒤쪽에 서머리 내용을 붙이는 식으로 텍스트를 많이 학습을 시키면 이 언어 모델은 이제 아티클이 오고 뒤에 서머라이즈 콜론과 같은 문구가 오면은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아티클을 요약한 글이 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 서머리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확률을 높여서 이제 언어 모델이 단어들의 확률 예측을 하게 될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서머리도 요약도 시킬 수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번역도 시키고 요약도 시키고 뒤에 올 자연스러운 단어를 퀘스천 앤서링도 마찬가지. 어떤 질문이 오고 물음표가 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단어들의 확률을 높게 예측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언어 모델이라면 언어 모델이 퀘스천에 대한 앤서도 할 수 있는 거죠. GPT-2는 기본적으로 GPT와 방식은 똑같고요. 트랜스포머를 24개까지 쌓았고요. 사소한 변경이 있지만 넘어갈게요. 그리고 모델의 크기를 4개의 사이즈로 잡아가지고 이제 가장 큰 모델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 수를 15억 개 정도로 큰 모델부터 좀 작은 모델까지 잡아가지고 어떻게 되나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을 해봤더니 GPT-2 하나로 저자들의 이제 예상처럼 여러 분야의 태스크를 번역도 하고 서머리도 하고 퀘스천 앤서링도 하고 여러 분야의 태스크를 이거 하나로 수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델의 파라미터 수가 X축이 나타내고 있는데 파라미터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성능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제일 위쪽의 점선이 기존의 소타 모델의 성능이거든요. 가장 성능이 좋았던 모델의 성능인데 소타 모델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 GPT-2 논문의 제목이 Language Models are Unsupervised Multitask Learners 이렇게 되는데 논문의 제목이 논문의 결론을 함축을 하고 있어요. 랭귀지 모델이 언어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언어 모델 하나로 멀티태스크 러너, 여러 가지 태스크를 다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더라, 학습할 수 있더라. 네. 라는 게 이제 이 GPT-2의 결론이에요. GPT-3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실험 결과를 보니까 모델 파라미터 수를 늘려가니까 모델을 크게 만드니까 성능이 점점 올라갔잖아요. 근데
모델 크기를 더 키워보면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GPT-3에서는 더 키웁니다. GPT-2의 제일 큰 모델이 파라미터 수가 15억 개였는데 GPT-3에서는 파라미터 수를 1750억 개까지 늘려요. 그리고 이제 스파스 어텐션이라는 어떤 좀 그런 디테일을 제외하고는 그냥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아요. 더 많은 층을 쌓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웹에서 잔뜩 긁어와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텍스트 데이터를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모델을 이제 작은 것부터 이제 1750억 개까지 모델까지, 그리고 트랜스포머 블록을 층을 제일 작은 게 12개부터 제일 큰 층을 96개까지 쌓아서 모델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험을 할 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벨루에이션을 했는데요. 지로샷, 원샷, 퓨샷이라는 게 있는데, 지로샷은 뭐냐면은 내가 번역을 하라고 할 때 바로 시키는 거예요. 근데 원샷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내가 영어를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라고 할 때 예를 하나 줬죠. 이그젬플을 하나 줬죠. 그다음에 번역을 하라고 시킨 게 원샷이고, 퓨샷 같은 경우는 얘를 지금 여기서 3개 줬죠. 얘를 몇 개 준 다음에 그다음에 치즈를 이제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 보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GPT-2 같은 경우는 실험을 지로샷으로만 했어요. 그냥 바로 원하는 답을 구하는. 근데 GPT-3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형태로 내가 줬을 때, 입력을 줬을 때, 모델 입력을 줬을 때 어떤 게 결과가 제일 좋을까도 저자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텍스트를, 문구를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챗GPT를 쓰시게 되면은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트를 어떤 식으로 줘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잘 나오냐, 이런 것들을 접하시게 될 기회가 있을 텐데, 이제 프롬프트라는 것은 번역을 해보면 유도, 뭐 호응 이런 뜻으로 할 수 있는데, 내가 내 이름은 유찬우야, 너는? 이라고 물었을 때 너는? 이라고 상대의 답을 유도하는 이런 문구를 프롬프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지금 챗GPT의 답을 유도하는 그런 문구를 지로샷, 원샷, 퓨샷으로 준 거잖아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어떤 식으로 줬을 때 제일 번역을 잘할까? 라는 게 궁금했던 거죠.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를 보시면은, 지금 이 경우에는 뭐 지문을 읽고 문장의 마지막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문제인 태스크인데, 보시면 퓨샷이 결과가 제일 좋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1750억 개까지 모델 파라미터를 늘린 모델 크기를 키우니까 이제 점점 성능이 좋아져서 기존의 소타 모델, 지로샷 소타 모델의 성능보다 지금 지로샷이든 원샷이든 퓨샷이든 전부 다 소타 모델을 능가하는 결과를 보여줬고요. 좀 재밌는 것은 지금 보시면 이제 퓨샷이 결과가 제일 좋고, 그런데 지로샷이 원샷보다 결과가 좋거든요. 이그젬플을 하나도 안 준 경우가 하나 준 경우보다 결과가 더 좋아요. 파란색이 더 위에 있잖아요. 논문의 저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추측인데, 이제 원샷이 지로샷보다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이는 이유가, 논문에서는 패턴을 이제 인식하기 위해서는 몇 개 정도는 이그젬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만 주어진 게 아예 안 준 것보다 좀 헷갈리게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태스크들도 경향이 마찬가지예요. 모델 크기를 키우니까 기존 소타 모델을 넘어서더라. 이 경우에는 이제 넘어서지는 못했는데 이제 어쨌건 성능이 더 좋아진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넘어섰죠. 네, 소타 모델을 능가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벨루에이션 한 또 방식 중에 하나가, 근데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챗GPT를 활용을 할 때, 사용을 할 때 내가 원하는 퀄리티의 답변이 나오지 않았을 때 좀 지로샷보다는 퓨샷 형태로 패턴을 좀 몇 개 주고 물어보면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답변을 끌어낼 수도 있다.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렇게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실험 결과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델 크기가 커질수록 이 그러니까 GPT가 만들어낸, GPT-3가 만들어낸 글이 사람이 쓴 글인지 모델이 만들어낸 글인지 사람으로 하여금 판별하게 했을 때 정확도가 50%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50%면 랜덤이잖아요. 구별을 못 한다는 거죠. GPT-3의 결론은 GPT-2에 제기했던 가능성, 언어 모델 하나 가지고 여러 개 작업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모델 크기를 키우면 기존 소타 모델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 강력한 증거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였죠. 이제 챗GPT로 넘어갈게요. 챗GPT가 2020년에 나왔는데, 사실 GPT-3만으로도 사람과 대화하는 챗봇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챗봇을 만들어 봤더니 문제가 몇 개 드러나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지어내거나 또는 성적이거나 인종적인 편향이 있거나 또는 무례한 답변을 하거나 모델의 내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근데 GPT-3가 애초에 웹에서 잔뜩 긁어온 텍스트를 가지고 학습을 한 거고 다음에 올 자연스러운 단어를 계속 맞추게 한 거잖아요. 그 언어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럴듯한 단어나 문장을 만들어내는데 포커스를 두고 만들어진 거지 진실을 전달하거나 뭐 사실 팩트를 전달하는데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챗GPT는 모델을 교정해서 위와 같은 문제를 좀 경감을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챗GPT는 지금 논문이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다루는. 그런데 챗GPT 아티클에서는 그 인스트럭트 GPT라는 논문을 기반해서 우리가 챗GPT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챗GPT를 소개하는 그런 동영상이나 글들은 다 이 인스트럭트 GPT 논문에 근거해서 챗GPT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스트럭트 GPT 논문을 가지고 설명할 거고요. 이제 세 단계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요. 어, 빨리 설명을 드리면 이제 처음에 그 어떤 프롬프트들에 대해서 사람이 모범 답안을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모범 답안을 가지고 GPT-3를 좀 교정을 시켜요. 그럼 약간은 교정이 되겠죠. 사람이 만들어낸 모범 답안을 가지고 이 답안을 참조해서 너가 학습을 해라고 했으니까 약간은 교정이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사람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돈이 많이 들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뭘 하냐면은 챗GPT가 죄수라면 그 죄수를 교정해줄 교도관에 해당하는 모델을 따로 만듭니다. 그 모델을 어떻게 만드냐면 앞에서 프롬프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프롬프트에 대해서 모델로 하여금 여러 가지 답을 A, B, C, D라는 답을 생성하게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생성을 요청할 때마다 서로 다른 답을 만들거든요. 랜덤하게. 사람이 그 답에 대해서 랭크를 매겨요. 그리고 이 순위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답을 더 좋게 보는가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따로 만들어요. 이제 그 모델을 이제 리워드 모델 R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리워드 모델은 사람이 어떤 답을 상대적으로 더 좋게 보는지를 평가하도록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교도관에 해당하는 모델인 거죠. 그래서 이 교도관 모델을 가지고 이 RM 가지고 GPT-3를 교정을 시키는 거죠, 좀. 네. 그러니까 모델을 가지고 모델을 교정시키는 거예요. 네, 리워드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서 교도관 모델을 가지고 죄수 모델을 교정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교정을 했을 때 어, 답을 허황되게 지어내지 않는 그런 좀 진실성의 정도를 네, 진실성의 정도를 이벨루에이션 했을 때 결과가 좀 좋아지더라. 이렇게 규정을 하니까. 그리고 또 특히나 내가 프롬프트를 줄 때 너가 정확한 답을 모르면 지어내지 말고 그냥 모른다고 말해.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우리가 입력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말했을 때는 조금 더 팩트에 가까운 정보를 주더라.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우리가 팁을 얻을 수가 있는 게 저를 실험을 한 거에 대해서 챗GPT가 허황되게 이제 내용을 지어내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프롬프트를 줄 때 야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 라는 식으로 주면은 이제 좀 지어내는 걸 덜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탁시시티 같은 경우는 공격적이거나 혐오나 무례함을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이것도 좀 줄어들더라. 교정을 했더니. 그 챗GPT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GPT-3 3.5인 거예요. 그리고 언어 모델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좀 교정한 거예요. 이런 그 인스트럭트 GPT 논문의 방식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C 코드를 가지고 설명해봐라 라고 했을 때도 GPT-3의 결과는 왼쪽과 같이 굉장히 사람이 읽기에 무뚝뚝하게 읽기에 좋지 않게 줬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 좀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교정을 한 효과가 좀 있더라. 네, 하는 것을 정성적인 예로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챗GPT의 API가 공개가 돼서 개발자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이제 그림의 떡이 아닌데 허깅 페이스라는 사이트에 이런 GPT-2까지는 뭐 소스 코드나 훈련된 모델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뭐 이런 식으로 파이썬 코드로 한 줄로 불러와 가지고 "내가 텍스트를 생성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어."라고 지금 한 줄 준 건데, 그랬더니 "너가 모델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으로 GPT-2를 불러올게." 다운로드를 해 가지고 불러와서 내가 프롬프트를 뭐 햄릿이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렇게 줬을 때 도널드 트럼프가 어떻게 대답을 할지 "생성을 해 봐라."라고 모델에게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막 생성을 하죠. 시킬 때마다 랜덤하게 이제 서로 다른 답변을 생성을 하는데, 어떨 때는 막 그레이트 아메리카에 대한 뭐 도널드 트럼프스러운 그런 답변을 할 때도 있고요. 챗GPT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왜 매번 결과가 달라지냐? 왜냐하면 앞에서 언어 모델이 단어들의 확률 분포를 리턴한다고 했죠. 그 확률 분포를 가지고 단어를, 그 확률 분포에 따라서 다음에 올 단어를 뽑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뭐 99% 확률을 가진 단어 뽑힐 확률이 높겠지만 1% 밖에 안 되는 확률을 가진 단어도 뽑힐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단어가 뽑히게 되면 그다음에 올 단어의 확률이 또 달라져요, 자연스럽게 올 단어의 확률이. 그래서 이제 매번 좀 다른 답변을 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짜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인터넷에서도 예를 많이 보셨을 텐데 허황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언어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그럴듯한 단어를 예측하도록 학습된 것이고 사실 전달의 학습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듯한 내용을 지어낼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챗GPT 내지 인스트럭터 GPT 같은 경우에는 GPT-3의 그와 같은 단점을 좀 교정하고자 해서 이제 내놓은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정확한 사실관계보다는 창작에 더 유용성이 있다고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걸 사용하더라도 이제 교수님들처럼 이제 내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상태에 사용하는 거는 이제 별 문제가 없을 수가 있죠. 얘가 거짓을 리턴을 하면은 이걸 내가 그 부분은 걸러내고 판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구글이 위험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트랜스포머를 비롯한 트랜스포머 이 모든 것에 기반이 된 모델이 구글에서 나왔고요. 이게 AI 쪽에 굉장히 유명하신 얀 르쿤이라는 이제 분께서 "챗GPT가 기술적으로 별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에서 보셨지만 별게 없어요 진짜. 트랜스포머 그냥 많이 쌓은 거예요. 근데 트랜스포머 모델이 구글에서 나왔고, 정말 굵직굵직한 논문들이 다 구글에서 나왔고, 구글 GPT 오늘 GPT 계열의 모델들을 말씀드렸지만 구글의 모델들 T5나 팜 등이 떨어질 게 전혀 없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제 '구글 걱정을 별로 할 필요는 없다. 연예인 걱정도 할 필요 없고 구글 걱정할 필요 없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챗GPT를 써 보면 이 아래 화면에서 지금 이렇게 뭐 "좋아요", "안 좋아요."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줄 수 있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 모델을 교정하려면 답변에 사람이 평가한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챗GPT가 서비스를 먼저 시작해서 이런 데이터를 먼저 모았을 때 '이 데이터 때문에 구글보다 먼저 치고 나갈 수는 있겠다.'라는 부분은 이제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직업을 대체할 수 있냐?" 뭐 옛날에 알파고 때도 나왔던 질문이고, 근데 이런 질문이 옛날에 퍼셉트론이라는 거 나왔을 때, 퍼셉트론이라는 게 지금 뉴럴 네트워크가 세포라, 그러니까 몸의 조직이라면 세포 한 개에 해당하는 게 퍼셉트론이라는 그런 블록인데, 그게 나왔을 때도 막 그걸로 무기들 탱크나 뭐 모든 게 다 대체될 거다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서 이제 연구비 같은 게 AI 쪽에 다 중단되는 AI 윈터가 왔었고, 그런 겨울이 한 두 번쯤 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AI 모델들을 실제 어떤 의료나 이런 거에 적용했을 때, 예를 들어 실제로 IBM 왓슨 같은 게 의료 쪽에 적용했다가 다 철수한, 사업을 접어버린 케이스도 있고, 네, 유명하신 교수님들이 이제 뭐 의료 쪽에 적용했을 때 내가 학습한 거랑 다른 패턴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 사람만큼 적응력을 당연히 못 보여줄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의료 현장에 의료 사고가 되게 많을 텐데, 의사들에 의해서. 그런데 어 그것보다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실수했을 때 더 기준이 엄격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가 90% 정도로, 그러니까 10% 정도 실수를 하고 AI가 1%만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AI의 1% 실수에 대해서 더 엄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화제가 되고 기사화가 됐을 때, 왜냐하면 의사들의 의료 사고는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는 반면에 AI 같은 경우 실수했다고 하면 화제가 될 수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런 학습한 패턴과 다른 데이터들이 등장하는 실제 필드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사실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수능을 만점 맞을 수 있냐?" 근데 수능을 만점 맞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온갖 메인스트림 예외적인 케이스를 다 커버한다는,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까지 다 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AI가 정말 오류 극단적으로 줄여 사람을 대체할 수 있냐라는 질문은, AI가 정말 예외적인 그런 생각하지 못한 케이스들까지 다 커버할 수 있냐라는 질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일타 강사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수능을 만점 맞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했을 때 일타 강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거든요. "만점 안 맞아도 너가 원하는 대학 다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꼭 만점 맞을 필요 없어." 라고 대답할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AI가 99% 상황에만 잘할 수 있어도 꼭 일론 머스크처럼 자동차 핸들을 없앨 게 아니라 99%만 운전을 보조해 줘도 운전 수고의 99%는 덜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게 완전 '핸들을 없애겠다.'라고 적용한 어프로치보다는 마치 수능을 만점 안 맞아도 내가 원하는 대학 다 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수고를 99% 까지 덜어주면서 이제 완벽하게 책임을 전가하지는 않는, 어찌 보면은 현실적이면서도 99% 까지만 덜어줘도 대단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인 어떤 기대가 아닐까, 더 생산적일 수 있는 어프로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네, AI 모델이 이거 하나로 이제 끝난 건가요? 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AI 모델이 나온 건가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모든 태스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언어 모델로 모든 태스크를 할 수 있는 건가 물으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텍스트나 언어 분야에서만 이렇지 세상에 수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비전도 있고 뭐 태뷸러 데이터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태뷸러 데이터에서 트랜스포머 모델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GPT라는 그런 모델보다 더 잘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뭐랄까요. 네. 뭐 목공이나 농사에 있어서 어떤 그 분야에 맞는 되게 잘 손에 맞는 도구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뭐 핵폭탄이 나왔다고 보병이 필요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제 자연어와 처리 분야에서 언어 모델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태스크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이지, 어떤 도메인에 맞는 모델들이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어 해당 분야에 맞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 그 모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예. 유 교수님 감사합니다.